은퇴 후에도 자신이 어딘가에 속하고 싶다는 마음은 단지 정서적인 바람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생존 욕구에 가깝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속감 욕구라고 부른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존재를 확인하고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직장이나 조직은 그 소속감을 가장 확실히 보장하는 공간이었기에 은퇴 후 그 울타리가 사라지는 순간 많은 이들이 심리적 표류를 경험한다. 이는 단순히 일이 없어졌다는 허무감과는 다르다.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했던 관계, 자신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역할이 사라지는 데서 오는 깊은 상실감이다. 교직 생활 40년을 마친 김영호 씨의 사례는 바로 그 상실감의 실체를 보여준다. 그는 이제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로 퇴직 후의 공백을 표현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외로움 이상의 무게가 있었다. 그것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사라졌다는 절망이었다. 사회적 역할과 정체성이 한꺼번에 사라지면 사람은 자신을 규정하던 언어를 잃는다. 그래서 은퇴자들이 종종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 그 질문의 근원에는 소속의 상실이 있다. 은퇴 후의 삶은 그래서 일을 잃은 시간이 아니라 소속을 잃은 시간이다. 조직 속에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고 규칙을 공유하며 목표를 향해 협력한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모든 관계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 누가 나를 불러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야 한다. 하지만 그 먼저 나선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오랜 직장 생활에서 익숙해진 위계와 역할은 은퇴 후 관계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스스로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의 눈치를 보고 나이를 고려하며 혹은 자존심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결국 많은 은퇴자들이 새로운 관계로 진입하지 못한 채 자신만의 고립된 울타리 속에 남게 된다. 김영호 씨가 도서관 자원봉사를 시작하며 변화를 느꼈던 이유는 단순히 일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누군가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건넨 선생님이라는 호칭은 그에게 사회적 정체성을 다시 부여했다. 그것은 단지 호칭 이상의 의미였다.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는 당신은 여기에 속해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그는 다시 연결되고 존재의 감각을 회복했다. 이처럼 은퇴 후 소속을 회복하는 핵심은 새로운 역할을 찾는 데 있다. 인간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한다. 다시 말해 누군가를 위한 존재가 되는 순간 삶은 다시 의미를 얻는다. 은퇴 이후 가장 위험한 것은 경제적 빈곤보다 심리적 단절이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1위는 사회적 고립감이며 60세 이상 남성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다. 이 수치의 이면에는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라 소속의 상실이라는 구조적 문제와 사회문화적 단절이 자리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은퇴는 여전히 퇴장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일터를 떠나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중심이 아닌 바깥의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에서 필요한 것은 퇴장이 아니라 이동이다. 이전에 속했던 조직에서 새로운 공동체로의 이동, 익숙한 역할에서 새롭고 유연한 역할로의 이동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은퇴 전부터 자신이 어떤 관계망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관계망을 만들어갈지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은퇴 후 적응이 빠른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다. 그들은 일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았다. 일은 자신의 일부였지만 전부는 아니었다. 그래서 퇴직 후에도 남은 부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계를 세운다. 반면 일의 모든 정체성을 의존했던 사람들은 그 일의 종료와 함께 자신까지 사라진 듯한 공허를 느낀다. 김영호 씨가 은퇴 초기에 겪었던 혼란도 바로 이 지점이었다. 그는 자신을 선생님이라는 직업으로만 정의했기에 그것이 사라진 후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는 다시금 깨달았다. 직업은 바뀌어도 관계는 새로이 시작할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중요한 진실을.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속을 만드는 일은 결코 늦지 않다. 다만 그것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아야 하는 일이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이 절망 속에서도 삶을 이어가는 이유를 의미의 의지에서 찾았다. 그는 삶은 언제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다만 그 의미는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은퇴 후의 소속감도 마찬가지다. 과거에는 조직이 의미를 제공했다면 이제는 내가 의미를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한 곳에서 출발한다. 동네 도서관, 복지관, 자원봉사, 텃밭 모임, 독서클럽, 교회 혹은 단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새로운 관계의 실마리는 생겨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공간을 찾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통해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관계의 단절은 곧 정체성의 단절로 이어진다. 그래서 은퇴 이후 삶의 회복은 경제적 계획보다 관계 회복이 우선이다. 돈이 부족해도 친구가 있으면 삶은 버틸 수 있다. 하지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으면 하루가 버겁다.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조언은 관계의 지속성이다. 하루아침에 새로운 공동체를 찾으려 하기보다 현재의 관계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이어가는 것이 좋다. 오랜 동료들과의 정기적인 모임, 지역사회 내 작은 참여, 혹은 가족과의 대화 방식 변화가 그 시작점이 된다. 또한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기여의 기쁨을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여는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그 자존감이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김영호 씨는 요즘 후배 교사들의 멘토로 활동하며 또 다른 소속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는 말한다. 내가 다시 살아난 건 누군가가 나를 불렀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부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은퇴 후 인생을 회복하는 가장 본질적인 비밀이 담겨 있다. 관계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결국 은퇴 이후의 진짜 과제는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에 있다. 일은 삶의 일부였지만 관계는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속할 곳은 직장이 아니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이며 그 안에서만 인간은 다시 의미를 찾는다. 이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곳은 나를 편안히 맞이해 주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가? 은퇴 후에도 우리가 여전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의 가장 아름다운 소속이자 진짜 행복의 형태일 것이다. 은퇴 후의 삶이란 한때는 늘 붐비던 출근길이 조용한 골목으로 바뀌는 것과 같습니다.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보고하고 점심에 동료와 식사하며 퇴근길엔 하루를 정리하던 그 루틴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남는 건 텅 빈 시간과 낯선 고요입니다. 그 고요 속에서 사람들은 비로소 묻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히 직업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재 근거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사회학적으로 보면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가장 강력한 장치였습니다. 직장이라는 공간은 타인과의 관계를 만들어주고 역할을 부여하며 나의 존재 이유를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은퇴는 그 장치를 한순간에 걷어갑니다.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유는 겉보기에 달콤하지만 내면에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공포로 바뀌곤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은퇴자들이 심리적 붕괴를 경험합니다. 그들은 일을 그만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세계에서 밀려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조직의 중심이었던 이들이 은퇴 후 몇 년 만에 사람을 잃고 대화의 빈도를 잃고 결국 자신에 대한 확신마저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일상 속 타인의 시선이 사라지면 자기 존재에 대한 감각도 희미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부를 사람이 없고 저녁이 되어도 기다리는 이가 없습니다. 이럴 때 인간의 내면은 급격히 움츠러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사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신체는 살아있지만 사회적 관계망에서는 이미 고립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죠. 이런 상태가 길어질수록 우울감과 자존감 저하는 심화되고 결국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고립의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무력함에서 비롯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일하는 인간으로만 훈련되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성취를 얻고 조직 안에서 관계를 맺고 타인의 인정을 통해 자신을 증명해 왔습니다.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은퇴는 자연스러운 인생의 단계가 아니라 사회에서의 퇴장으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은퇴 이후에도 자신을 전직 무엇으로 소개합니다. 현재의 나보다는 과거의 직함으로 자신을 설명하는 습관은 아직도 그 사회적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후반부를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나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관계의 재설계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맺은 관계는 역할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취미나 가치관 혹은 공감대 중심으로 만들어진 관계는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단단해집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퇴 후의 관계는 같이 일하던 사람이 아니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을 찾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복지관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은 말합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도 얼굴을 기억해주는 사람이 생긴다고.
그리고 그 작은 인사가 하루를 버틸 힘이 된다고. 관계의 회복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은퇴자는 종종 이제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뒤로 물립니다. 그러나 관계는 기다림이 아니라 시도에서 시작됩니다. 전화 한 통, 안부 메시지 하나, 작은 도움의 손길이 새로운 연결의 출발점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관계의 문턱을 높이지만 그 문턱을 낮추는 용기가야말로 인생 후반의 핵심 역량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간의 재구성입니다. 일터가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압도적인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이는 그 시간을 허무로 채우고 어떤 이는 배움과 나눔으로 채웁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는 은퇴 후에도 규칙적인 외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의 우울감이 40% 낮다고 합니다. 일터 대신 공원, 도서관, 시장이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의 움직임이 마음의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함께 작은 목표 설정도 필요합니다. 은퇴 후 거대한 목표보다 일상적이고 손에 잡히는 작은 계획이 삶의 리듬을 유지시킵니다. 예를 들어 하루 5,000보 걷기, 주 1회 복지관 참여, 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같은 단순한 루틴이 좋습니다. 이런 목표는 성취감을 회복시키고 자존감을 지탱해 줍니다. 나아가 이런 습관이 사회적 접점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실제로 많은 독거노인들이 텃밭 가꾸기, 재능 기부, 그림 그리기, 반려동물 돌보기를 통해 자신만의 사회적 역할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크기보다 중요한 건 나도 여전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감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과 연금이 있더라도 의료비, 생활비 부담은 늘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그러나 재정의 문제는 단순히 돈의 크기가 아니라 지출의 구조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일터 중심의 소비 습관을 유지한 채 은퇴하면 금세 자금이 마릅니다. 반대로 삶의 중심을 소유해서 활용으로 옮기면 지출은 줄어듭니다. 사람들과 나누는 식사, 경험 중심의 소비, 공공 서비스를 활용하는 지혜는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적 자립의 형태입니다. 결국 노년의 경제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을 다시 세상 속으로 들여보내는 일입니다. 일터의 문은 닫혔지만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평생교육, 지역 공동체, 온라인 커뮤니티 등 수많은 길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그 문턱을 넘는 첫걸음입니다. 이 한 걸음이 고립과 연결, 절망과 회복을 나누는 경계가 됩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루를 보내던 75세 독거노인 이 씨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그 벤치가 세상과의 마지막 연결이라 생각했지만 그 자리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 작은 봉사활동에 참여, 그리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인사하는 일. 그는 이제 자신을 다시 사회 안의 한 사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거창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와 마주한 눈빛 하나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형태는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터는 사라졌지만 삶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벤치가 마지막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결정하는 건 내가 세상을 향해 여전히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교훈은 단순합니다. 삶은 여전히 관계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외로운 벤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일터이며 또 하나의 세상입니다. 은퇴란 사회로부터의 퇴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로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오늘 당신의 하루가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